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함께 신규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인 가운데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청주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정부를 설득하고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선제적인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슈퍼호황 속 SK하이닉스가 지난 6월 청주 M17 공장 조기 착공 등 청주에 100조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민간 주도형 반도체 투자에 날개를 달아줄 반도체 특별법이 지난 11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면 전력이라든지 용수 등 어떤 반도체 산업의 기반 시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렇게 되면 청주의 반도체 산업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충청북도와 청주시, 청주 지역 국회의원 4명이 공동 주최한 청주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전략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전력과 용수 등 생산 기반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청주.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선 입지와 인력 양성, 연구 계획 등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관건입니다. 선행되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어쨌든 선도 기업이 존재를 해야 하고 그러한 선도 기업이 어느 정도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과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반도체 산업 움직임 속에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정부의 속도전이 절실하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도 당연히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투자를 어떻게, 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절실한 그런 과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는 아직 반도체 클러스터 개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지 않았지만 충청권을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은 내놓은 상태입니다. 산단이나 또는 기존의 특화단지나 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일단은 저희가 대상을 좀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요건으로서는 기업의 수요나 아니면은 실제 그런 인프라가 얼마나 구성이 돼 있는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계와 정치권 등 전방위적인 협력도 필수입니다. 가장 먼저 청주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토론회도 마련했고 또 산자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연내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신청 절차는 다음 달 초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대상지는 올해 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곰팡이부터 관리 소홀에 따른 마루 변형 등 각종 하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벽지 안쪽에 새까만 곰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거실부터 안방, 작은 방 곳곳에 곰팡이가 번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입주를 시작한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하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입주를 열흘째 안 남긴 집입니다. 하지만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마루 자재가 다 뜯겨져 나가 시멘트 바닥만 남았습니다. 작업자들이 창문을 안 닫고 가 비가 들이쳤고 마루가 젖으면서 변색과 들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이런 사실을 정작 입주 예정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와보니까 이렇게 바닥이 다 뜯겨져 있는 상태였고 만약에 뜯어놨으면 그거에 대한 보수를 언제까지 할 건지라도 안내를 해줬어야지. 이 때문에 A씨는 정해진 날짜에 입주를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루 변형이 있는 또 다른 세대는 가까스로 보수를 받았지만 이제는 누수가 문제가 됐습니다. 8일 입주를 하는데 누수가 됐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하는데도 A센터에서 지금 전화도 안 받으시고 찾아가도 확인도 안 해주시고 시공을 해주는 업체가 와서 기다리시는데도 지금 아예 연락도 안 받으시고.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입주 3일 전 보수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입주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안내가 없었던 점에 대해선 입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축 아파트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번번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도 몇몇 제도를 손질해 왔습니다.
특히 품질 점검단 제도를 마련해 지자체가 구성한 전문가가 아파트의 하자를 검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골조 문제 같은 큰 하자가 아닌 이상 누수, 문틀어짐 등 생활하자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세세한 하자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입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하자마저도 입주 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시공사의 안일한 대처와 형식적인 제도 사이 입주민들은 수억 원을 들여 마련한 내 집에 들어가기 앞서 하자 걱정부터 떠안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정부가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 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북 등 지방의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되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현행 연동률 유지와 공식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예산회의 보이콧과 학부모 서한문 발송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충북교사 노동조합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이 공교육의 재정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졸속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교부금 축소가 충북 지역의 교육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교사와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는 단양을 비롯해 7개 권역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관련 자치단체들이 처음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단양군. 국내 6번째이자 충청권에서는 유일한 세계 지질공원으로 13억 년의 시간차를 지닌 지층과 카르스트 지형 등이 지질학적 희소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도담산봉이나 고수동굴, 사이남 등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유산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세계 지질공원의 지정이 오히려 지방재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세계 지질공원 지정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은 연간 5,500만 원 수준. 관리 주체가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로 지정돼 있어 대부분의 관리나 기반시설 조성 비용은 모두 지방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의 경우 국가유산청이 중심이 되어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는 것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권역의 관련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11곳. 이들이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지질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관심 밖이 아니었는가. 힘을 모으게 되면은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 행정 경험을 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경우 4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 가운데 관광이나 교육 콘텐츠 같은 기반시설 조성, 다른 세계 지질공원 보유국가와의 연계사업 실적 등이 평가 요소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현 제도상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 노력으로 또 어떤 우리 국가 사업이라든지 함께 노력한다면 더 빨리 더 크게 이루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가의 지질학적 유산인 만큼 중앙정부의 전담 관리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국내 7개 권역에 세계 지질공원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의 개발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 의원 최영중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는데 검찰은 최 씨가 1년 9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상습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지검이 아동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 의원 최영중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미성년 피해자는 모두 4명. 범행 당시 1명은 13살, 나머지 3명은 각각 18살이었고 범행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3월은 최 씨가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최 씨는 A 씨와 2차례 성관계를 한 뒤 용돈을 주겠다며 추가 만남을 요구하고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B 씨에게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받은 친구가 화를 내며 대화방을 나갔고 이후 추가로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씨와 D 씨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성매매를 한 뒤에도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땐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정도의 현금을 줬고 용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보내주거나 티켓 사기를 당했다면 수십만 원가량의 거액도 최 씨가 보전해주면서 관계를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피해자를 밝혀낸 결정적인 단서는 최 씨가 액정을 파손한 채 뒤늦게 제출한 아이폰이었습니다. 구속을 피하려고 낸 아이폰에서 추가 피해자 3명이 잇따라 확인된 겁니다. 검찰은 당초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최 씨가 1년 9개월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토대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습 성착취물 제작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만약 재판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최 씨 선고 형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충남 서해안 양식장들은 펄펄 끓는 바다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중심으로 고수온 경보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서해 고수온의 과학적 원인을 조형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매년 여름 고수온으로 몸살을 앓는 충남 서해. 바다가 달궈지며 수확량은 줄고 많지는 않아요. 없어요. 가끔 나와요, 이렇게. 30도를 넘는 수온을 견디지 못한 물고기들은 집단 폐사합니다. 이 고수온에 견딜 수 있는 어종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양식장뿐만 아니고 안면도에 있는 모든 양식장들은 100% 폐사한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충남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중심으로 내려진 고수온 경보는 이달 초부터 벌써 3주째입니다. 이유가 뭘까? 먼저 얕은 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해의 평균 수심은 44m로 남해와 동해에 비해 최대 40배 가까이 얕습니다. 큰 가마솥보다는 물이 적은 냄비가 더 빨리 뜨거워지듯 태양 복사열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파고 들어간 충남 서해안의 지형학적 특성도 고수온을 부추깁니다. 바다로 통하는 입구가 좁은 이른바 만구조는 바깥쪽에 시원한 바닷물이 안쪽으로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열기가 만 내부에 마치 항아리처럼 고스란히 갇히는 겁니다. 이외에 넓은 갯벌도 고수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햇볕에 달궈진 갯벌 위로 밀물 때 물이 들어오면 히터처럼 물이 데워지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는 피해를 막기 위해 양식장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있지만 장기적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아열대 지역에 있는 좀 고수온에 강한 품종이 따로 있어서 외래 품종이 있어서 그걸 해수부 이식 클리닝을 통해서 지금 바지락을 대체해서 실험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난 2023년 충남수산자원연구소는 뜨거운 바닷물에 강한 바지락을 찾아내기도 했는데 이처럼 서해안의 지형적 취약성을 극복할 다양한 과학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주시는 단월 강수욕장 인근 장박 텐트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4일 1차 행정 대집행을 통해 16동을 철거한 데 이어 오늘 남아있던 4동을 추가로 철거했습니다. 이번 행정 대집행은 이용객들의 불편과 경관 훼손,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것으로 시는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 불법, 무단 점유, 장기 방치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옥천군은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첫 취업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옥천군은 지난달부터 취업 수당 신청을 접수하고 자격 요건을 심사해 지원 대상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의 취업 수당을 향수 OK 카드로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